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트 1의 서비스 산업 개론에서 유형별 서비스의 이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유형별 서비스의 이해에서는요, 호로비츠의 서비스 유형 분류와 특성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서비스 유형을 접점의 빈도와 지속 시간, 상호작용의 밀도의 정도를 비교해서 분류하고요. 각 서비스의 유형의 특성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자원관리 전략을 통해 선발 기준, 동기부여, 조직 지원 등 다양한 부분으로 구분해서 각 부분별 관리 전략을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유형이 있어요. 이 분류가 왜 필요하냐? 유형별 서비스 경영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효율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합니다. 분류를 한다는 건, 유형 분류를 한다는 건. 그리고 서비스의 개선과 서비스 개발에도 전체를 놓고 개발하거나 개선할 수는 없겠죠. 서비스의 유형을 좀 분류해서 이것을 어떤 서비스에는 어떤 개선, 어떤 서비스에는 어떤 개발이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서비스 유형 분류별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대상과 행위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차원별 분류고요. 자, 1차원적 서비스 분류 체계와 2차원적 서비스 분류 체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투입 요소에 따른 분류이고요. 2차원적인 서비스 분류는 속성에 따른 분류라고도 합니다. 1차원적인 투입 요소에 따른 분류 중에 모리스와 존스턴의 서비스를 프로세스로 정의합니다. 프로세스는 투입물을 처리해서 산출물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이들은 관리적 관점에서 세 가지 유형의 투입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고객 처리 서비스, 소유물 처리 서비스, 정보 처리 서비스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 처리 서비스, 소유물 처리 서비스, 정보 처리 서비스로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2차원적 서비스 분류로 속성에 따른 분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제공의 주체와 서비스 행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유형별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서비스의 행위가 유형적이냐, 무형적이냐. 학습을 하실 때요, 여러분, 이렇게 연습장에 표를 놓고요. 표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유형을 나눠서 암기하시거나 공부를 해보신다면 응용 문제도 잘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대상이 사람이고 유형인 것들, 신체에 대한 유형적인 서비스, 역외군송, 병원, 건강관리, 미장원, 이발소, 식당, 술집, 장례업 이런 것들이고요. 자, 유형에 대한 유형적 서비스, 사물인데 유형인 거, 화물운송, 수리보관, 세탁, 택배, 조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인데 무형인 거, 정신에 대한 무형적인 서비스, 광고, PR, 엔터테인먼트, 방송, 교육, 예술, 공연 쪽을 이야기하고요. 자, 사물인데 무형인 거, 무형 자산에 대한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보이지 않습니다. 회계, 은행, 증권, 보험, 법률 서비스, 데이터 처리 이렇게 서비스 행위와 서비스 대상으로 유형인지 무형인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유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이렇게 그려가면서 학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호텔에서 서비스는 일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직원들은 고객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번, 패스트푸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생산의 행위가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매뉴얼이 잘 정비되어 있다. 3번, 법률 서비스의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고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4번, 고객 참여도가 높은 서비스의 경우 개별적 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직원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5번, 온라인 매장이 기존 오프라인 매장보다 직원의 고객 응대가 더 중요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서비스의 재고를 보관할 수 없으므로 특정 상황이 지나면 소멸되죠. 온라인 매장이 기존 오프라인 매장보다 직원의 고객 응대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러블하게 서비스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블하게 서비스 분류는 서비스 분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살펴보면, 자, 서비스 행위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고객과의 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 고객별 서비스의 변화와 재량 정도에 따른 분류,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른 분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비스 행위에 따른 분류, 유형적이냐 무형적이냐,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고객과의 관계 유형에서는 서비스의 제공 성격을 의미하는데 서비스 조직과 고객 간의 관계 유형입니다. 회원 관계냐 공식적인 관계가 없냐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계속적인 제공을 할 거냐 단속적인 제공을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관계이고 계속적인 제공, 은행, 전화가입, 보험. 공식적인 관계가 없을 라디오는 그냥 송출되는 거잖아요. 경찰, 무료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단속적인 거, 국제전화, 정기승차권, 연극, 회원 뭐 이런 것들. 공식적인 관계는 렌터카, 우편 서비스, 유료고속도로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별 서비스의 변화와 재량의 정도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 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높으냐 낮으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고객 요구에 따라 발휘하는 재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번째,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수요 변동성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인데요. 서비스 시점이 단일 입지냐 복수 입지냐 이거 앞에 B챕터에서도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러블하게 서비스 분류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 건 기본적인 분류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기본적인 분류 그리고 각각 사람인지 사물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보시면 응용 문제까지 잘 도출해서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러블하기 서비스 분류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서비스 행위의 성격에 따른 분류 2. 고객과의 관계 유형에 따른 분류 3. 고객별 서비스의 변화와 재량의 정도에 따른 분류 4. 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른 투입 요소별 분류 5.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 어떤 게 없었나요, 여러분? 네, 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른 투입 요소 분류가 있었죠. 이거는 모리와 존스턴의 1차적 분류법의 분류였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목차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호로비츠의 분류와 서비스 운영이 굉장히 자주 기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로비츠라는 학자가 서비스의 분류 기준을 잡았는데요. 상호작용의 밀도,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호작용의 밀도와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으로 나눴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상호작용의 밀도는 서비스에서 종업원과 고객이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접점 빈도와 지속시간은요. 서비스 접점이 발생되는 빈도와 접점의 지속시간, 접점 기간이 길고 빈도가 높을수록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되겠죠. 그래서 자, 상호작용의 밀도와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 보겠습니다. 자, 낮아요. 일반화된 서비스, 패스트푸드 택배 서비스. 접점 빈도와 지속시간은 낮아요. 근데 상호작용의 밀도 높습니다. 개인화된 서비스, 유지, 보수, 문제에 대한 상담 같은 거고요. 자, 접점 빈도와 지속시간도 높은데요. 상호작용은 낮아요. 호텔, 레스토랑, 안정적인 서비스고요. 자, 2개 다 높습니다. 법률 서비스, 컨설팅, 전문교육 서비스인데요. 사람에 대해서 접촉 빈도가 높은데 굉장히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이 학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호로비츠라는 학자의 서비스 분류 기준입니다. 2가지 상호작용의 밀도와 접점의 빈도와 지속시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로비츠의 서비스 유형의 특성, 일반화된 서비스,
안정된 서비스, 개인화된 서비스, 사려 깊은 서비스로 나타납니다. 일반화된 서비스, 아까 도표에서 여러분 잠깐 보셨겠지만 일반화된 서비스, 안정적인 서비스, 개인화된 서비스, 사려 깊은 서비스 이렇게 나눈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화된 서비스는 상호작용이 매우 피상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서비스 생산의 행위가 표준화되어 있고요. 매뉴얼이 잘 정비되고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정된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직원의 행동에 일괄성을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직원에게 물어보더라도 일괄된 정보와 행동 그리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화된 서비스는요, 직원과의 접점이 짧거나 거리 빈도가 낮은 고객들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이 질문이 전문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절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려 깊은 서비스. 직원들은 고객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도 있고 고객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화 능력도 필요하고 갖추고 있습니다. 수평적 상하관계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런 사려 깊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호로비츠는 서비스 유형의 특성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다빈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로비츠의 유형별 서비스 자원관리 전략과 선택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화된 서비스, 안정적인 거, 개인화된 사려 깊은 서비스, 접점 분위기, 훈련 방법, 경력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화된 서비스, 즐겁고 유쾌하고 훈련은 밝음, 정직, 젊은 계층, 수용적, 첫 직장, 저임금 이런 기저를 가지고 있고요. 경력 개발은 제품, 서비스 회사에 대한 일선의 접점, 관리자가 역량 훈련을 시킵니다. 엄격한 상하관계가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서비스는 정중한 도움, 밝음, 정직, 전문 지식, 기술, 젊은 계층, 첫 직장 이런 느낌이고요. 회사 문화와 서비스, 품질, 전문 지식에 대해서 일선에서 훈련을 시키고요. 접점 관리자의 코치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개인화된 서비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경험자, 숙련된 기술, 순발력과 대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훈련이나 멘토 제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빠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사려 깊은 서비스 볼까요? 사려 깊은 전문성, 대화 능력, 인간관계 능력,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사실 사회 초년생에서부터 중년자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고 받고 싶은 서비스가 사려 깊은 서비스이겠죠. 그래서 호로비츠는 서비스의 유형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자, 어떤 경력 개발 계획이 있을까요? 멘토 제도, 우수한 수행자에 대한 특별 보상, 회사 문화에 대한 훈련, 개인적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역량 개발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SMAT라는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서 내가 서비스 전문가가 다 됐어요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지속적인 경험과 훈련과 나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멋진 서비스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서비스맨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호로비츠의 서비스 분류와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1번 일반화된 서비스, 2번 안정된 서비스, 3번 개인화된 서비스, 4번 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지원 관리 전략과 선택, 5번 기대 이상의 서비스. 자, 기대 이상의 서비스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정 수준의 약속 가능한 서비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21세기의 서비스 유형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조적이고 지원적이고 체험적이고 정보적이고 해결적이고 생활적인 어떤 핵심 경영에서 본질적인 거, 새로운 아이디어, 중간 매개, 고객 참여, 정보 접근, 전문적 도움, 삶의 질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21세기 서비스를 또 분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유형별 분류 매트릭스 작성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선 고객 참여 정도가 좀 필요한데요. 서비스 유형별 차이는 있으나 고객 참여 정도는 서비스 자원 관리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고객 참여도가 높을수록 고객의 개별 요구는 증가하게 되겠죠. 고객 참여는 서비스 표준화 정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 참여 수준과 서비스 표준화의 관계를 낮고 중간적이고 높은 상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참여 수준이 낮아요.
서비스 전달 과정에 고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표준화 정도는 표준화됐어요. 제공 조건은 특정 조건의 구매와 무관합니다. 뭐 사례로는 버스는 그냥 다 가는 거잖아요. 호텔, 숙박, 영화 상영 같은 거,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것들. 고객 참여의 중간은요, 서비스 생산 및 전달 과정에 고객의 개입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준화에서 고객화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고객의 선택 구매를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거 이발, 건강검진, 고급 레스토랑. 나의 선택의 어떤 기준이 좀 넓어지겠죠? 자, 굉장히 높습니다. 서비스를 기획할 때 공동 생산하고요. 지극히 개인화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고객의 구매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결혼 상담 1대1이죠. 개인 교수, 다이어트 프로그램, 나만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매트리스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유형별 매트릭스 작성의 또 하나는 수요 변동성,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의 활용 정도, 부가 서비스 영역 확장 가능성, 고객 접촉도의 접점 관리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객 접촉도에 따른 접점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접점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고접촉 서비스와 저접촉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판매하는 서비스나 우리가 판매하는 어떤 유형의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접촉도가 필요한 것인지도 생산 과정에서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관계와 장기적인 관계일 때 반복 접촉의 정도가 높고요. 접촉 생산자 수가 저기는 많은데요. 여기는 적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분류하고 매트리스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 문제 하나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매트릭스를 작성 활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의 관심 유도, 2번 수요 관리의 중요성, 3번 정보 기술의 활용, 4번 부가 서비스 영역의 증가, 5번 고객 접촉도에 따른 접촉 관리. 고르셨습니까? 네, 고객의 관심 유도가 포함되지 않겠죠. 매트릭스를 작성 활용하는 이유는 고객의 참여성, 수요 관리의 중요성, 정보 기술의 활용, 부가 서비스 영역의 증가, 고객 접촉도에 따른 접점 관리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 프로세스에 따라서 서비스를 한번 분류해 볼까요? 거래 프로세스는 거래 전이 있을 테고요. 지금 거래 중일 때가 있을 테고 거래 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서비스는 고객에게 사전에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등 거래 전의 준비 단계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사전에 고객과 접촉해서 수요를 예측하고요.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잠재 고객의 마케팅을 진행해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창출이 가능하죠. 거래 중일 때 어떨까요?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단계입니다. 고객이 서비스 접점에 들어온 순간부터 현장 서비스는 시작됩니다. 거래 후 서비스는 현장에서 서비스가 종료된 후 단계의 서비스입니다.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거래 후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 후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객과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 받고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프로세스별 서비스 분류 살펴봤습니다. 거래 전 서비스, 거래 중 서비스, 거래 후 서비스로 살펴보았습니다.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항공사와 같은 서비스 공장은 노동 집약도와 고객화 정도가 매우 낮다. 2번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같은 전문 서비스는 높은 고객화와 노동 집약도가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소매상, 도매상과 같은 대량 서비스는 노동 집약도는 높지만 고객화 정도는 높지 않다. 4번 학교와 같은 서비스숍은 높은 지분 비용이 소요되지만 고객화 정도는 높다. 5번 고객 접촉도에 따른 접점 관리이다. 자, 부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병원, 자동차, 정비소 같은 서비스숍은 높은 자본 비용이 소요되지만 고객화 정도는 높다. 학교는 소매상, 도매상과 같은 대량 서비스로 고객화가 낮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에 설명이 이해가 좀 안 되실 때는요, 뒤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와서 학습을 좀 해보신다면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파트 1의 서비스 산업 개론에서 세 번째 챕터 유형별 서비스의 이해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챕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